건강한 작물 수확을 위해 1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죠? 잎과 작물의 컨디션 향상을 위해서 퇴비부터 각종 비료들을 챙겨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위험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내 작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기상악화. 이게 치명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뿌리 기능 상실, 가장 치명적입니다. 만약 뿌리 손상 정도가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하다면 고생한 올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미리 뿌리를 튼튼하고 깊게 성장을 시키고 손상 입은 뿌리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아미노산 비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상악화로 인해 우리 뿌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일들을 대처하기 위해 아미노산 비료를 우리 밭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딱 5분만 집중하시면 위기를 이겨내고 크고 건강한 작물들을 수확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 선물이 있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셔야 그 의미가 더 커지는 선물이니 저와 함께 가보시죠. 기상악화가 닥쳤을 때 뿌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장마철에는 뿌리가 물속에서 질식사합니다. 비가 계속 내려서 밭이 물에 잠기면 토양 속 산소가 완전히 차단되고 산소가 없으면 뿌리 세포가 호흡을 못하게 되는데요. 즉,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 들어가며 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가뭄철에는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찢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미세한 잔뿌리들이 가장 먼저 바싹 말라 죽게 되는데요. 게다가 흙이 마르면서 쩍쩍 갈라질 때 그 힘 때문에 땅속에 있던 뿌리들이 뚝뚝 찢어지는 물리적인 손상까지 입게 됩니다. 세 번째, 폭염기에는 뿌리가 뜨거운 흙 속에서 활력을 잃습니다. 대기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면 검은 비닐 속 흙 표면 온도는 40에서 50도까지 치솟는데요. 뿌리가 활동하기 좋은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사이. 점점 더워질수록 뿌리는 활력을 잃어가다가 심한 경우에는 뿌리가 기능 자체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좌절감이 드실 수 있는데요. 심한 기상악화가 지속되면 평소에 뿌리 튼튼하게 만들어 놔봤자 소용없는 것 아닌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심각한 기상악화가 오래가면 뿌리가 타격을 입는 건 어쩔 수 없죠. 하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뿌리가 부실한 작물은 이 경우에 100% 죽어서 폐농으로 가지만 평소 뿌리가 깊고 단단했던 작물은 반쯤 다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깊게 뻗은 뿌리는 깊은 곳에 수분을 빨아올려 위기를 버텨내고 기초 체력이 튼튼한 뿌리는 장마가 끝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잔뿌리를 다시 만들어내며 스스로 부활합니다. 즉, 평소 건강하게 다져놓은 뿌리는 재해가 와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결국 수확까지 끌고 가는 생명줄인 거죠. 그렇다면 이 무적의 뿌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미노산 비료를 주기 전에 필수적인 기초 밥상부터 잘 차려야 합니다. 뿌리 성장의 핵심은 초기 밥 만들기 단계에서 질소, 인산, 가리 같은 필수 비료와 칼슘 비료를 적절히 챙겨주는 것. 추가적으로 여기에 모종을 심은 뒤에 뿌리 활착이 확인되면 물 주는 양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흙을 건조하게 관리하는 농민의 기술이 더해져야 합니다. 왜 줄여야 할까요? 흙이 살짝 마르면 식물은 생존을 위해 수분을 찾아 잔뿌리를 땅속 깊은 곳까지 필사적으로 뻗치게 됩니다. 이 생존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더 튼튼한 뿌리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이처럼 필수 영양, 물 관리로 기본판을 짜놓았다면 이제 적절한 시기마다 아미노산 비료를 땅에 직접 흘려보내는 토양 관주 시비로 면역력의 정점을 찍어야 합니다. 토양 관주 시비는 뿌리와 흙을 근본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 아미노산이 땅 속에 들어가면 토양 속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토양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흙 속에 굳어있던 다른 영양소들을 뿌리가 쉽게 빨아먹도록 돕는 힐레이트 작용을 하죠. 게다가 아미노산의 프롤린 성분은 작물 체내에 미리 쌓여서 기상악화가 와도 세포가 파괴되지 않도록 든든한 면역력을 가지게 해줍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횟수로 관수 시비를 해주시면 흡수 속도 또한 엄청 빨라서 뿌리뿐만 아니라 작물의 컨디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미노산 비료 관주 시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작물들마다 그리고 그 작물의 품종들마다 적절한 시기와 횟수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와 횟수에 대한 정보 없이 좋은 거니까 자주 주면 되겠지 하다가는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물들과 품종들에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작물을 키우시는지 알지 못하고 또 전부 다 알려드리자니 이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영상에 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특별 선물, 작물들마다 그 작물의 품종들마다 아미노산 비료를 언제 몇 번 시비해야 하는지 한눈에 슥 보실 수 있도록 월별로 정리한 파일을 여러분께 무료로 드릴까 합니다. 파일 받으시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따라 하시면 쉽습니다.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엽록바이오 페이지가 열릴 텐데요. 이때 하단에 있는 채널 친구 추가하고 혜택 알림 받기 이거 누르시고 난 후 이어서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엽록바이오에서 메시지 하나가 와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로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특별 선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잠깐 기다려 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목적지로 계속을 눌러주시면 특별 선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번에 있는 아미노산 비료 살포 적기 PDF를 눌러주시면 말씀드린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에 있는 당도제 살포 적기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확인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둘째, 다음 상황들에서는 아미노산 비료 시비를 멈춰주세요. 농사인들은 다 아는 상식인데요. 밭에 이미 탄저병 같은 역병이 돌고 있거나 장마가 심해서 밭에 물이 과다하거나 웃자람이 심할 경우엔 시비를 멈춰주세요. 여러분, 근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뿌리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키우고 지켜내는 것이 성공적인 농사를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꿈꾸는 고품질 다수학을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아까 고정 댓글을 통해 제공해드린 무료 파일 내용 꼭 확인하셔서 뿌리 건강, 작물 수확에 도움되는 아미노산 비료의 효과 톡톡히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의 농사에 도움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농사 대박 나세요.